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알면 알수록 타보고 싶다. 대한민국 대표 자전거 브랜드 알톤. 전기자전거, 접이식자전거, 알톤 보유 브랜드 시보레, 베네통 등 고강도 경량 명품 자전거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향신문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전시작전권 환수 사실상 재연기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두 나라는 회의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 전환은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내년에 전환 시기를 최종 결론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이건 전쟁 때에 누가 작전을 지휘할 것이냐를 두고 그 권한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것이 이제 관심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이승만 정권 때 미국에다가 넘겼죠. 전시작전권뿐만 아니라 평시작전권도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권은 우리에게 돌아왔는데 전시작전권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돌려받으려고 했다가 돌려받기로 이제 합의가 됐었죠. 2012년 4월로 말이죠. 자,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 12월로 연기한 터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 더 미루겠다, 이런 입장을 가졌고 미국을 설득한 끝에 미국의 동의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미국 쪽에서는 재연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고요. 그래서 네. 뭔가 우리 정부가 선물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논란이 있었는데 뭔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관진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는데 말이죠. 김관진 장관은 재연기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데 두 나라가 합의할 것이라는 뉘앙스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 도하 언론들이 그렇게 사실상 재연기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거든요. 자, 근데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상당히 유보적이었습니다. 전환 시기 재연기를 의미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한국이 이 논의를 먼저 요구한 사실만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미국은 연방정부가 일부 폐쇄되는 등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여러 국내 문제가 심각하고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크게 늘어난 국방비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체 연기 요구는 전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미국이 사실상 동의를 표함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미국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쭉 나오고 있는 터입니다. 이를테면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핵심 사업인 MD하고 킬체인, 그러니까 미사일 사전 요격 시스템,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참여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한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에 밝힌 말이 있는데 전시작 전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계기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조기에 갖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선물을 줄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MD 사업에는 한 15조, 차기 전투기 사업에는 한 10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좀 올라가죠. 요번에 기종 선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 예산이 또 늘어서 차기 전투기만 해도 10조, 예. MD 15조. 네, 그렇군요. 20조에서 25조, 뭐 이런 보수 정권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액수입니다. 4대강 사업도 한 21조 들지 않았습니까? 네. 자, 중앙일보 이면을 봤는데 말이죠. 참 넋이 나가게 됩니다. 줄 안 맞는 국군 행진. 군기가 풀렸나? 자유분방한 건가?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10월 1일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5년 만에 열병식과 시가 행진을 했는데 너무 자유분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팔이 맞지 않고요. 팔로피가 제각각이고 발도 맞지 않고 열도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자, 아니면 아무리 군인들이지만 로봇입니까? 자,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이 탄식을 했습니다. 마치 장개석 군대를 보는 듯했다. 장개석 군대, 이거 군기가 없는 군대를 부르는 속칭이죠. 뭐 다른 표현으로 비슷한 표현으로 당나라 군대가 또 있습니다만은. 양창식 헌정회 고문, 이번 육사 10기인데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군대는 엄정해야 한다. 평소 군 생활이 다소 이완된다 해도 열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중앙일보의 이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깊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양육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병사들의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라는 행사 성격에 더 잘 맞는다고 본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그 열병을 지휘했던 권태호 장군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뭐 일부 발이 틀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훈련 부족이라기보다는 신세대 병사들의 특성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명의 기자가 이면 한가득 실을 만한 기사 내용인지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중앙일보가 요즘 별로 뜻이 없습니까? 이런 기사 실게? 남의 나라 군대에 의존하면서 자기 나라 군대가 지키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언론. 예. 자기 나라 군대가 지켜야 한다는데 관심이 없는 이런 언론. 저는 이 언론은요, 발 못 맞추는 병사보다도 더 한심하게 보입니다. 이 전작권 환수 문제라든가, 네. 뭐 이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일보는 어떤 보도를 하고 있는지요? 글쎄요, 뭐 관련한 기사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그런 전시작 정권과 관련해서 뭐 사실상 연기했다라는 내용의 네. 어떤 팩트 보도 정도지. 우리가 더 많은 미국의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될 상황이다라는 문제인식, 이게 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군기 빠진 걸 놓치면야 총구를 자기 나라 정부에게 돌리는 5.16 군사 쿠데타, 12.12 쿠데타만 하겠습니까? 예, 이런 아주 아니 뭐 지금 정부에 들어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아예 군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가 아주 뭐 네, 독보적이었죠. 뭐 이런 거는 됐고 이제 기사 봅시다. 예. 자, 경향신문 3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자, 일단 검찰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이지원에 탑재된 다음 삭제됐고, 삭제되지 않은 정상회담 회의록 수정본도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뭐 정치권의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네. 새누리당 같은 경우 무려 4명의 대변인들이 돌아가면서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를 맹비난을 했고요. 이렇게 쟁점화하려고 아주 무단히도 애를 썼던 거죠, 새누리당이. 자, 검찰의 수사 발표 내용은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실제로 진행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잠정 결론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회의록의 초반에 삭제를 지시했고 수정본은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등의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일방적인 검찰의 발표라는 겁니다. 노무현 재단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는가? 이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예. 한국일보가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을 비롯한 참여정부 출신 친노 인사들은 봉화마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봉화 이지원에 대화록 최종본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서 사초실종,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문서가 왜 국가기록원으로 정식 이관되지 않았는지 제대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화사업본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도 국정원이 관리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과 국정원이 후일 정상회담에 대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남겨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시킨다면은 예. 기록물이 된다면 이게 못 보죠. 수십 년 동안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한부 보관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도입니다. 말 그대로 선의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선의의 의도 때문에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이란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논란거리가 없진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이런 결정을 비서진과 상의도 없이 결정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네. 이 점입니다. 사실 참여정부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줄곧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 몰래 했다는 거 이게 좀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참여정부 당시에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뭔 실수를 한 건 아니겠는가. 하지만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중요 기록물이 실수로 누락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서 검찰이 규명해야 될 대목이라고 한국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은 짚어서 분명히 밝히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때 비판하면 되는 것인데 예. 지금 어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뭔가 오해를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받아요. 글쎄 말입니다. 삭제라는 표현의 의미가 예. 과연 최종본을 만들기 위한 초안의 삭제인가 아니면 은폐를 위한 삭제인가. 그냥 삭제라는 얘기를 들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은폐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 제목만 보고 예. 이 뭐야 이거 도대체 싶었는데 보니까 초안, 그러니까 초안을 이제 지웠고 최종본을 남겨놨다는 건데 통상 우리가 가안을 작성할 때는 작성해 놓고 지우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두 가지 사이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들었던 문건을 내용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다 핵심 내용을 빼버리고 최종본을 만들었다면 그건 또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예. 그 둘 사이에 큰 내용 차이가 없고 또 더욱이 지금 검찰이 최종본으로 보인다고 했던 그 수정본은 예. 국정원에서 공개했던 국정원에 넘겼던 그 대화록과 일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문제의 실체가 과연 초안이 삭제됐냐, 넘겼냐, 안 넘겼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 참여정부에서 예. NLL 대화록을 없애려고 했나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예. 그런 건데 국정원에 넘겼고 그것이 만약에 봉화 이지원에서 발견된 그 최종본과 같고 그것이 최종본이 정말 맞다면 예. 일단 실체는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네. 하지만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은 대화록 삭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앞에서 굴욕적 회담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국정원에 또 함부를 남겨놨겠습니까? 다 지워야지. 다 없애야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접근을 배제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은 그때까지 소모적인 공방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참여정부 인사들도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 사태가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참여정부 인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예. 잠정 결론이 나왔다 했습니다만 그동안 수사 협조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는 수사를 받는답니까? 그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검찰의 이런 발표들도 참여정부 인사들의 수사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또 이렇게 짐작합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신뢰의 정치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이야기에 또 많은 국민들이 수긍한 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에 그 10.30 경기도 화성갑 보궐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은 과연 그러한지 다시 또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복지 공약 후퇴로 신뢰 위기를 겪었던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신뢰가 또 무너지고 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기사가 경향신문 5면에 있는데요. 이번 그 경기도 화성갑 보궐선거에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전략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머지않은 얼마 전입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결코 자의적으로 몇몇 사람을 마음대로 공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머지않은 얼마 전이라고 했는데 2012년 1월, 작년 1월에 했던 말입니다. 또 당대표 시절로 있을 때는, 당대표로 있을 시절에는 후보를 못 내는 한이 있더라도 비리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2006년 4월, 2006년 그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 달 전에 밝힌 말이었습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만 이렇게 바른 말씀하시고 선거 후에는 또 딴소리를 하니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화장실 정권이라고 또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박근혜 대통령 비리 전력자는 공천할 수 없다. 이런 입장. 또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은 이런 그 발언에 기초해서 당원 당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에 보면은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정비리에 관련된 자 이렇게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청원 전 대표는 2008년 총선 때 친박연대 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사람 이름이 들어간 당 이름 친박연대. 또 살아있는 현실 정치인의 이름을 딴 친박연대. 이 친박연대 대표로 있을 때 공천 헌금을 받는 바람에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고 복역했고요. 2002년 차떼기 사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공천하려 한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서청원 전 대표는 어제 유체 이탈적 발언을 했더군요. 영욕을 다 떨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말이죠. 영욕을 혼자 떨치면 됩니까? 참 편리합니다. 자, 지금 또 10.30 공천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한 지역구도 있습니다. 바로 경북 포항 남울릉입니다. 여기에 그 공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인물이 있는데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박명재 전 장관 언제 장관을 했느냐? 참여정부 시절에 장관을 했었고요. 2006년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때 이 박명재 씨가 경북도지사에 출마했다 떨어지고 바로 그 해에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기용되니까 이건 낙선에 따른 보훈 인사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말이죠. 자, 지난해 그래서 박명재 씨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고 이제 입당을 신청했을 때는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후보 신청자가 당적 이탈 변경할 때 부적격자로 규정했던 당규 구조가 지금 살아있거든요. 자, 이 당규를 어기고 또 박명재 씨가 이렇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간의 신뢰 이미지에는 또 얼마만큼 타격을 입힐지 이것도 역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재보선은 낙하산과 철새의 무대가 되겠군요. 글쎄 말입니다. 2006년 12월에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네요.
당이 사당화되면은 안 된다. 모든 걸 당원 당규에 따르면 된다. 공천은 공천위원회에 맡기면 되고 내가 대표 때도 그렇게 했다. 2006년 12월에 하신 말씀인데 대표 때에만 그 유효한 말씀이었는지 대통령이 돼서는 뭐 딴소리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다 보면 네. 주변에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믿을맨이 없다는 겁니다. 예, 믿을 사람이 없다. 지금 한겨레 이 육면 기사를 보면 말이죠. 감사원장이 지금 37일째 빈자리고요. 복지부 장관 일러야 4달에나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검찰총장 역시 연말쯤에나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한이 뭐 기약도 없이 미뤄지고 있는 이 현실을 짚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사람을 못 뽑느냐? 확실한 친박을 찾다 보니까 인선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수위 시절부터 인물난을 겪은 청와대. 왜 그랬느냐? 비리 연루가 없는 그런 인사를 찾으려고 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보다 확실한 친박을 찾다 보니까 인사 시기가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오늘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자, 그 정치권에서는 8월 초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 이후 각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 청와대가 앞으로의 인사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는 인사를 기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청와대가 최동욱 전 총장과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대통령의 직할 체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서울신문 8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4대강 사업으로 말이죠. 강바닥에서 이 흙을 퍼내지 않았습니까? 수심을, 깊이를 6m로 맞추려고 말이죠. 예, 준설토 말씀이죠. 이른바 준설토인데, 자, 이 준설토를 이제 팔 때는 그 이명박 정권은 이 준설토가 어마어마한 수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강에 이제 침전됐던 토였던 만큼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흙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그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 절반밖에 안 팔렸다고 합니다. 9,374만 3천 톤 가운데 4,633만 2천 톤이 팔리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그 준설토 판매를 시작한 지 무려 4년이 지났는데요. 준설토를 관리하고 있는 23개 시군구 가운데 판매를 끝낸 곳은 8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뭐 파는 지 4년이 지났다면은 이미 뭐 준설토로서의 가치는 다 사라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준설토 적치 기간, 그러니까 쌓아놓고 그대로 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땅은 뭐 그냥 놀리는 땅입니까?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4년 동안 관리비만도 무려 2,049억이었다고 합니다. 이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은 굳어질 돈 2,049억 아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런 MB가 어제는 저기 페이스북에다가 여러분 4대강 자전거도로 많이 이용하세요. 저도 북한강을 달려보니 너무 좋네요. 뭐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국민들의 아주 빈축을 사기도 했죠. 예. 제가 4대강 취재를 갔을 때 그 강 양 안에 양 예. 가장자리에 그 어마어마하게 위압적인 예. 흙더미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이 다 준설토예요. 토산입니다. 토산. 네. 산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표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에서 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는 국토교통부의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6m로 판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배를 다니게 한다는 얘기고, 배를 다니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4대강 사업을 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의 전초 단계로 만들려 한다는 의도입니다. 사실 뭐 감사원이 비슷한 내용의 그 감사 결과를 7월에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보고하는 내용 정도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는 하고 있었다 정도였는데 직접 지시했다 이런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는 점, 이게 주목됩니다.
국토교통부에 관련 문건이기 때문에 이거 뭐 거짓말도 아닐 것이고요. 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대우나 전초 단계로서 4대강 사업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자, 뭐 다 아는 진실이 돼버려가지고 뭐 특별히 놀랄 일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조선일보에 오늘 그 밀양 송전탑 그 강제 집행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제목에서부터 참 오늘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인데 뚜껑이 열립니다. 밀양 시위 70명 중에 주민은 15명가량이다. 경찰 추산으로. 네. 15명가량이다. 경찰은 항상 뭐 이렇게 사람 수를 줄여가지고 발표하는 면이 있는데 경찰 추산 15명이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뭐 그는 농담이고요. 자, 외부 세력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말하자면은 지금 투쟁은 지역 주민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뭐 날마다 투쟁밖에 안 하는 사람들, 투쟁이 업인 사람들, 전문 시위꾼들이 와가지고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5명만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조선일보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에 통진당을 넣어놓은 의도가 분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면에서도요. 네. 통진당이 참여했다. 이 일면 제목이었습니다. 예. 조선일보의 의도가 훤히 보이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군가를 골랐습니다. 군가의 한 가사 부분 때문입니다.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겁니다. 예. 바로 멸공의 횃불. 예,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하늘과 지상에서 위용을 뽐낸 우리 군의 늠름한 모습. 760m 상공에서 주저없이 몸을 던지는 특전대원들. 외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공중 탈출. 암벽을 오르듯 외줄을 타는가 하면 그물을 타고 일사불란하게 헬기에 오릅니다. 이어진 고난도 기술 시범. 한미 양국 특전대원들이 3000m 상공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일반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대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현무3. 적 지휘부에 창문까지 찾아가 타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자랑하는데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산 뒤편에 해안포 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저는 군대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등 핵과 대량 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혼자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발전돼 있으니까 죽어도 걱정 없이 죽는다고. 할아버지, 더 오래 사세요. 우리 군이 혼자서도 나라를 지키는 날까지요. 한미 군당국은 오늘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재연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여 SCM 직후부터 우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심리적 의존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에 수긍하는 국민이 많은 듯. 예,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오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전시작전권을 우리나라 국군과 미군 중에 누가 갖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 군이라고 답한 의견이 68.9%로 미군이라고 답한 23.4%보다 3배가량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7.7%였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스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